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예, 성녀의 구제입니다. 성녀의 구제. 어떤 작품인가요? 이 성녀의 구제는 그 갈릴레오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이에요. 아, 갈릴레오. 예, 네. 천재 물리학자 그 유가와 교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작품이고요. 그 예지몽 할 때 잠깐 그 말씀드렸는데 갈릴레오 시리즈. 갈릴레오 시리즈 조금 전에 후기에도 어떤 분이 갈릴레오 시리즈를 쭉 읽고 그렇죠. 계시다고 하셨죠. 예. 예. 지금 그 시리즈가 가가영사 시리즈와 갈릴레오 시리즈로 두 양분하고 있는데요. 그 가가영사 시리즈가 10개 나왔고 네. 10편이 그리고 갈릴레오 시리즈가 8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갈릴레오 시리즈 잠깐 그 소개해 드리면은 네. 그 1996년에 그 문예춘추 소설 잡지인 올 요미모노라는 잡지가 있어요. 요미모노. 예, 올 동물 뭐 예, 이렇게 되네요. 올 요미모노. 예. 예. 아, 동물이니까 읽을 거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에 그 처음에 그 게재됐고요. 1996년도에. 네. 그 타오르다라는 그 단편이 게재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또 드라마로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이렇게 에피소드에 딱 강렬하게 딱 나와요. 맞습니다. 타오르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그 98년도에 탐정 갈릴레오 그 단편집에도 실립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 실리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예지몽 저희 했었죠. 2000년에 단편집이었고 첫 번째 장편집이 용의자 X의 헌신이었습니다. 네. 2005년도에 그리고 오늘 할 그 성녀의 구제가 네 번째 갈릴레오 시리즈 작품이고요. 그 2008년도에 그 나왔고요. 그 다섯 번째가 갈릴레오의 고뇌라는 단편집인데 단편. 이게 사실 성녀의 구제하고 같은 날 출간이 됐어요. 아, 요것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네요. 재미있는데 예. 2008년 10월 25일에 같이 출간이 됐는데 네. 이게 어떤 게 먼저냐 이렇게 좀 논란이 있을 만도 한데 왜 그러냐면요. 예. 이 두 작품 다 어디 그 다른데 연재됐어요 잡지에.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매합니다. 어떤 게 먼저일지 나누기가. 시작한 게 먼저인지 끝난 게 먼저인지 게 그게 먼저인지. 달라요 또.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 네 번째를 성녀의 구제로 하고요. 다섯 번째를 갈릴레오의 고뇌 이렇게 하고 이건 있습니다. 정말 덕후들이나 이거 고민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막 찾아봐서 알았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한여름의 방정식. 요건 2011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가 허상의 어릿광대. 요건 안 나오지 않았나요? 안 나왔습니다. 국내? 예. 번역 안 됐고요. 아마 이거 될 빨리 거예요. 번역을 그러니까요. 예, 번역 빨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금단의 마술. 금단의 마술. 요것도 번역이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일본에서 출간된 거는요. 성녀의 구제가 그 2008년 10월에 출간이 됐고요. 네. 그 문예춘추 그 아까 출판사의 소설 잡지 그 올 요미모노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에 연재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2006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연재가 됐고요. 예.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60번째 작품입니다. 60번째. 예.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시스템이 참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예, 예. 소설 잡지 이런 게 아주 활성화돼 있잖아요. 아주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재했던 걸 나중에 단행본으로 예. 묶기도 하고요. 거의 모든 그 소설이 연재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저 한국 출간일부터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한 1년 2개월 있다 나왔는데요. 예. 그 2009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출간됐고요. 그렇군요. 성녀의 구제는 저도 읽었어요. 예.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사실 나시죠? 오늘 방송 전에 좀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사정상 읽지를 못했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 안 읽은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같이 방송하는 것도 재밌어요. 예. 근데 설명을 듣다 보면 기억이 나요. 그러시죠. 예.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또 기억이 안 나요. 맞습니다. 반전이라든가 뭐 끝이 이런 기억이 것들. 잘 안 나요. 끝이 기억이 안 나요. 결론이. 그게 중요한데도. 그래서 한 두세 번 뭐 한 서너 번씩만 읽어도 그렇습니다. 또 재미가 있는 거죠. 예. 번역자는요? 예, 김난주 선생님이고요. 김난주 선생님.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14작품을 번역하셨고요. 네. 예, 이분이 그 가가 시리즈도 8번째, 9번째 신참자와 기린의 날개를 그 최근 거를 번역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천공의 벌, 네. 뭐 가면산장 살인 사건, 그리고 백야행이 재번역돼서 나온 것도 요 김난주 선생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저 권일영 선생님은 몇 번 또 뵀잖아요. 그럼요. 예. 예. 바깥에서 예. 뵙고 했는데 예.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나와야 되는데 예. 어떤 계획하고 있고요. 예. 김난주 선생님이나 양윤옥 선생님도 예. 이 성함을 하도 저희가 언급을 하다 보니까 예. 아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저 애독자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애청자 아마. 여러분들 예. 마찬가지고요. 자, 성녀의 구제 이 작품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죠. 예. 일본에서 저희가 계속 그 언급하는 그 독자 10,000명 팬투표 한 거에서도 네.
그 성녀의 구제가 15위를 했어요. 이게 그 남이야 자파점의 기적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71작품 중에서 15위를 했고요. 예. 준수한 성적이죠. 예, 굉장히 높은 성적이죠. 네. 그리고 13위가 기린의 날개였고요. 12위가 방황하는 칼날. 예. 자, 거꾸로 바로 지난 했는데, 시간에. 예. 그리고 14위가 천공의 벌입니다. 저 천공의 벌을 제가 그 중간에 읽다가 그만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제가 영화로 보게 됐어요. 아, 영화 어떤가요? 저 아직 안 봐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영화를 한번. 조금 이제 책으로 읽으시면은 조금 군더더기다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예. 근데 그게 그 독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군더더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그게 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됐는지 하는 데는 그러시네. 아주 예, 필요한 예.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작품도 일본에서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다라는 예, 얘기가 되겠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성녀의 구제 오늘 원기범 박인권의 더 히가시노 게이고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거든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근데 이걸 또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던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시죠. 줄거리가 어떤지 스포일러 하지 마시고 예. 줄거리 일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맺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회사 사장 그 요시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자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사인이 맹독성 독극물인 아비산에 의한 중독사예요. 네. 그 요시다카는 집에서 커피를 끓여 마시고 나서 커피에 들어있던 독극물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이 살인 사건이 아니고 사람이 죽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 메구로 경찰서의 형사 구사나기가 그 숨진 요시다카와 내연의 관계인 히로미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돼요. 네. 그 부인 말고 또 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구사나기의 후배 여형사인 우스미 가오루는 네. 그 사체 발견 당일 친정에 삿포로에 가 있던 요시다카의 아내 아야네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를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야네에게는 그 남편이 죽은 시간에 삿포로라는 먼 곳에 가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요. 그럼 잘못 짚은 건가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수사 개시 다음 날 삿포로에서 올라온 아야네를 만난 구사나기는 굉장히 이쁘거든요. 저 드라마도 봤는데 이뻐요, 정말로. 예, 예. 그 첫눈에 아야네의 매력에 빠져들게 돼요. 구사나기가. 예, 구사나기가. 이것도 공정성을 잃었겠네. 읽습니다. 정말로 계속 읽게 나와요. 네. 그래서 구사나기 형사는 계속해서 아야네의 범행 가능성을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 후배 여형사인 가오루는 네. 개별적으로 수사를 벌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야네에게는 아주 철벽 같은 알리바이가 있거든요. 네. 또 이 독극물인 아비산을 사용했다는 것 외에는 살인 방법도 범행 동기도 알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여형사 가오루는 구사나기의 친구인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 교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유가와 교수도 범행에 쓰인 트릭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흥미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떡밥 던져주듯이. 확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근데 가설들이 막 틀립니다.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천재 유가오 교수일지라도.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네. 과연 이 유가와 교수는 이 사건에 쓰인 트릭이 무엇이며 네. 또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전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트릭이 무엇인지 밝혀냈을 거고요. 예. 범행의 동기도 무엇인지 당연히 예, 맞습니다. 밝혀냈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우스미 가오루라는 그 여형사 나오잖아요. 예, 이 그렇습니다. 그 갈릴레오 시리즈가 책으로 뿐만 아니라 일본의 드라마로도 맞습니다. 나와 있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우스미가 상당히 예. 역할을 잘하는 걸로 그럼요. 나오죠. 예. 맞습니다. 예. 우스미. 이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성녀의 구제는 갈릴레오 시리즈 중에 이제 네 번째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그 유가오 교수. 이분도 실제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 있잖아요. 후쿠야마 마사루. 네. 그 예. 배우 얼굴이 계속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네. 예. 근데 정말 캐스팅을 잘했죠. 진짜 네. 잘했습니다. 저희가 예. 배우 특집에서도 여러 차례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따 하든지 아마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텐데 드라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후쿠야마 마사하루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또 궁금하네. 예. 2008년 10월에 일본에서 출간이 됐고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60번째 그렇습니다.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김난주 선생님께서 예. 번역을 해주셨고 페이지도 꽤 되죠? 네,
60페이지. 예. 이 정도면 두 권으로 나눠도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정도로 꽤 두껍습니다. 예. 예. 자, 이 작품도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 예. 최근에 우리나라 그 인터넷 일본 미스터리 카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저희 팟캐스트를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신데 예. 이 카페에서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순위를 매긴 게 있다면서요? 예. 네. 어느 그 네티즌이 네.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를 대표할 수 있는 책 5권을 추려보세요라고 예. 올렸는데 그 저희도 그걸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거의 했었죠. 비슷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요 카페 먼저 좀 네. 소개해드리면은 그러세요. 그 일본 미스터리 즐기기라는 카페입니다. 일미즐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미즐. 예, 네. 이게 그 권일영 선생님이 그 처음에 만드신 카페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권일영 선생님이 한 10여 년 전에 그 일본 미스터리 즐기기도 만들어 놓으셨고 또 히가시노 게이고 카페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참 에너제틱하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그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만나 뵙고 말씀도 좋은 말씀도 듣고요. 근데 그 일본 미스터리 즐기기 카페에서 그 5권을 한번 히가시노 게이고를 대표할 수 있는 책을 골라보라라고 네.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좀 참여를 해가지고 그 순위가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1등이 2권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요. 공동 1위? 예, 공동 1위인데 용의자 X의 헌신과 예. 백야행이 1등을 했고요. 아, 이거 예측한 대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2등이 뭐 당연히 이 작품도 들어갈 수 있지만 약간은 의외 뭐랄까 근데 악의입니다. 악의. 예. 참 저희 굉장히 좋게 평가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3위가 비밀이었고요. 아, 이것도 참 네. 예, 저도 장르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게요. 예. 참 저도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비밀. 그리고 4위가 그 유성의 인연하고 네. 공동 4위가 있는데요. 그 옛날에 내가 죽은 집. 아, 이건 조금 의외 아닌가요? 그러시죠. 예, 옛날에 내가 죽은 집은. 근데 옛날에 내가 죽은 집 읽어보면은 다 좋아하세요. 맞아요. 예, 정말로 특이한 재밌습니다. 소설이죠. 특이하면서. 예. 그리고 5위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과 방황하는 칼날. 네. 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작품들도 많이들 뽑아주셨고 예. 성녀의 구제도 그 기타에서 그 표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실은 1위부터 5위까지가 지금 작품이 한 8, 9작품 정도 되는데 이건 그렇죠. 정말 오를 만한 골드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작품들이 올라 있죠. 예. 지난 시간에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셨었는데 예. 이 작품 성녀의 구제는 범인을 처음부터 대놓고 밝히잖아요. 예, 참 예. 어떻게 보면 특별한 구성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래 그 사람 죽인 범인 찾는 그 추리 소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밝혀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밝혀요. 그걸 또 너무 질질 끌어가지고 이게 아유, 도대체가 이 사람 누구 같고 저 사람 누구 같고 도대체 맞아요. 뭐야 예. 하다가 이제 계속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죠. 예. 페이지 터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지 않아요. 정말로 대단한 히가시노 게이고. 장점인데 네. 그 책 그 12페이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입니다. 거기서 벌써 범인을 밝혀요. 네. 그리고 책 띠지에도 음. 그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내 마음을 죽였어. 그러니 당신도 죽어줘야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누가 얘기한지 알아요. 그래서 12페이지만 읽으시면 안 예, 돼요. 12페이지만 읽으면은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를 압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그 독자는 누가 범인인지 알게 되고요. 그런데도 흥미진진해요. 범인 알아버리면 사실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흥미진진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책은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네. 범인이 어떤 트릭을 썼는지 그게 그 궁금하게 만들어서 독자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 이미 알려진 범인이잖아요, 이제. 네. 근데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범인은 살해당한 남자를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위치에 가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트릭을 썼을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도 추리소설, 이렇게 미스테리 작품들의 어떤 미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주 재미있어요. 어떻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나 네. 그런 것들이
이 트릭을 밝혀내는데 네. 그에 아주 그 유가와 교수가 등장해 합니다. 그래서 떡밥을 확 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가와 교수가 그의 천재성을 발휘하게 되죠. 네. 히가시노 게이고 특유의 빠른 전개와 질질 끌지 않는 그 장점이 바로 이 성녀의 구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용어 중에 허수해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의 트릭을 푸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교수님? 예. 그 허수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어렵습니다. 한자로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풀이를 해주는데 네. 그 유가와 교수가 범인이 만들어낸 어려운 트릭을 풀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유가와 교수가 트릭을 풀기 위해 한참 고생한 후에 그 여자 형사 가오루라고 있죠. 우스미 가오루. 네. 에게 이 사건의 트릭은 허수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오루 형사가 허수해가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뜻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라는 그걸 뜻이에요. 허수해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네. 진짜로는 할 수 없어. 그걸 어떻게 해라고 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그 범인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절대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독살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죽은 피해자가 커피를 타서 먹은 후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커피에 독을 탔거나 물에 독을 탔을 텐데 결국 이 물에 독을 탄 것으로 판명이 나요. 네. 근데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물에 독을 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예. 수돗물,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커피를 끓일 때 물을 그러니까 수돗물을 썼을 수도 있고 냉장고에 또 생수가 들어 있었어요. 페트병에. 네. 그걸 쓸 수도 있었고 또 정수기 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끓여 먹고 죽었을 텐데. 그럼 생수나 정수기 물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죠. 수돗물은 그건 수돗물은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어쨌거나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에서 다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아요. 수돗물에서도 생수에서도 정수기에서도요? 야,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게 독살이 가능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유가와 교수가 여형사한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다. 네. 허수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라서 좀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작품은 갈릴레오 시리즈이기 때문에 구사나기 형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유가와 교수의 친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사나기 형사는 그의 친구인 유가와 교수를 찾아가지 않잖아요. 예. 이게 좀 아야네한테 빠져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것도 있고 원래 구사나기 형사가 항상 갈릴레오 시리즈는 그 유가와 교수한테 찾아가서 이 불가능한 걸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스미 가오루라는 여형사가 대신 간 거잖아요. 대신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구사나기 형사 가는 게 맞는데 그게 그 용의자 X의 헌신 때문입니다. 뭐냐면 성녀의 구제 바로 전 그 장편 작품이 그 용의자 X의 헌신이에요. 네. 근데 용의자 X의 헌신에서 저희 다뤘지만 그 유가와 교수가 그 대학교 때 친구 수학교사 이시가미 기억나시죠? 예. 그 대결 후에 다시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난 내 친구를 그렇게 잡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구사나기 형사도 유가와 교수의 도움이 필요한데 찾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 구사나기 형사의 후배 그 여형사 가오루가 구사나기 형사 몰래 유가오 교수를 열심히 찾아가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장면 때문에 그 드라마 성녀의 구제에서도 여형사의 활약이 아주 대단하게 펼쳐지죠. 이 허수애라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작품에도 활용을 하는 거죠. 대단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어려운데. 저도 뭔지 몰랐어요. 교수님처럼 이렇게 이과 계통이 아니라 문과 계통 공부를 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사나기 형사는 유가와 교수를 찾아갈 수가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신 대로 그 피살자 요시다케 아내 아야네한테 또 푹 빠진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성녀의 구제 이 작품은 드라마 갈릴레오 시즌 2에서 방영이 됐나요? 예. 그렇군요. 그럼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그 갈릴레오 시즌 1이 2007년에 방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즌 1은 그 소설 1편, 갈릴레오 시리즈 소설 1편 탐정 갈릴레오, 그리고 2편 예지몽의 단편들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1편, 2편 중에 단편들. 그렇습니다. 섞어서 시즌 1이 나왔군요. 시즌 1을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2013년에 시즌 2가 나오는데요. 네, 6년 만에. 여기는 그 책 3권을 섞은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성녀의 구제, 네. 저희가 다루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허상의 어릿광대라고 7번째, 네. 그리고 8번째 금단의 마술. 요 두 권은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안 돼 돼 있습니다. 있죠. 예, 네. 번역이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요 3편이 이렇게 시즌 2에서 시즌 2에 2013년에 만들어졌고요. 근데 성녀의 구제는 이게 단편이 아니잖아요. 단편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래가지고 조금씩 나오는 단막 그 두 편으로 돼 있어요. 이게 11부작인데 시즌 2가 예. 10편하고 11편을 그 성녀의 구제 편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에 나눠서. 한 2시간 가까이. 예, 무슨 미니 시리즈처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영화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저희가 그 후쿠야마 마사하루 배우에 대해서 방송할 때요. 예, 이 참 대단한 그 재능이 많은. 그렇죠. 예. 배우인데. 그 유가와 교수 역으로 이제 전문 배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잘 어울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인생 역할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잘 어울려요. 네. 근데 그 후지 TV에서 방영을 했는데요. 네. 2007년에 시즌 1 10부작이었고요. 2013년에 그 시즌 2 이제 했었고요. 11부작. 예.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녀의 구제는 그 갈릴레오 시즌 2의 마지막을 장식한 드라마예요. 예. 그래서 2013년 6월에 시즌 2의 마지막 2편, 그러니까 10편과 11편, 이 성녀의 구제편이고요. 그렇군요. 시청률도 20% 가까이 달성해서 아주 인기 있었습니다. 20%요? 예, 20% 가까이예요. 18, 9% 정도 나왔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일본은 채널이 정말 많잖아요. 사람도 많고요. 네. 근데 이걸 20%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대단한 겁니다. 건데요, 예. 정말. 그리고 그 하나 언급드릴 게 네. 저희가 그 후쿠야마 마사하루 방송 때 네, 배우 특집. 예, 제가 착각해서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성녀의 구제는 드라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완전히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고요. 또 하나 요것도 좀 실수를 한 건데 네. 제가 책을 얼핏 본 기억을 가지고 해가지고 실수를 한 건데요. 네. 그 성녀의 구제 책에서 유가와 교수가 전철 타고 가면서 후쿠야마 마사하루 자신의 음악을 듣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막 웃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음악을 누가 듣고 가긴 한데 그게 유가와 교수가 아니고요. 그 우츠미 가오루 여자 형사. 여형사. 예, 여형사가 들으면서 가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에요. 책의 내용이고요. 예, 책의 내용이고요. 예. 근데 요 드라마를 제가 보니까 네. 요 장면이 아주 간단한 장면이라 그런지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또 정말 명 가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 노래를 듣는 게 유가와 교수가 아니고 유가 교수가 들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본인인데 본인. 그러게요. 근데 아니 웃음이었어요. 웃음이 가오르가 듣는군요. 네. 자, 뭐 세상에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바로바로 AS를 해드리는 방송.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 예. 원기범박 인근의 더 히가시노 게이고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는데 이 갈릴레오 시리즈 드라마와 관련이 돼서 히가시노 게이고 공식 가이드북에 실린 글이 있다면서요? 예, 네. 그 히가시노 게이고 공식 가이드북 저희가 10,000명 독자 투표하는 거 있죠? 네, 자주 저희가 인용하죠. 언급하는 거요. 이 성녀의 구제도 15위 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그 뒤편에 그 후쿠야마 마사루와 히가시노 게이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데 그게 그 일본 잡지 크레아라는데 후쿠야마 마사루와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담이 있었는데요. 네. 그걸 실어놨어요. 둘이 만났어요? 예, 만나가지고. 예. 그래서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자기 소설의 그 영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레오 시리즈의 드라마화는 무척 고마웠어요. 제 내면에 유가와 교수의 상이 비주얼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빈틈없이 그려져 있어서 좋은 화학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작가 스스로도 인물을 그리긴 하지만 이게 형상화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구체화되지 예, 않는데 그렇죠. 그거를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해준 거잖아요. 정확하게 아주 예. 자기가 그 얼핏 그 어렴풋이 그리고 있던 거를 정확하게 이제 해준 거죠. 그렇죠. 후쿠야마 마사루가. 그 사람이 다 재능이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도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지필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예. 지금도 올 요미모노 잡지에서 이 시리즈의 신작 성녀의 구제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아, 요걸 아직 연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지금 쓰고 있는 유가와 교수의 이미지는 역시 후쿠야마 마사하루 씨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요거는 2007년 10월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말씀해 주신 거고. 앞서서 설명한 것이 더 후의 거네요. 그죠? 2008년 9월호라고 그러네요.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소설과 영화, 드라마, 예, 행복한 관계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요거 드라마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갈릴레오 시즌 2의 10편과 11편으로 그렇습니다. 성녀의 구제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후쿠야마 마사하루라는 이분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유가와를 생각하면 항상 이분. 너무 정확해요. 예. 예. 저희가 그 아베 히로시도 또 가가 형사하고 맞습니다. 똑같다고 그랬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배우들을 잘 그 캐스팅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책의 제목, 성녀의 구제, 이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 책 제목을 잘 짓기로 아주 유명해요. 네. 근데 정말 그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처음에 볼 때는 읽고 나서는 아유 그 제목 참 잘 지었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네. 근데 이 책도 그런데요. 처음에 이 책의 그 제목을 보면 무슨 종교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책 겉표지만 봐도 정말 책 갖고 오셨잖아요. 예, 네.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어떤 여성이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 종교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제목 성녀의 구제 중에서 성녀는 사실은 그 범인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뭐 반어법이랄까요. 좀 범인을 성녀라고 해놨고요. 네. 그리고 구제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구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이 범인이 피해자를 구제해준다는, 구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책 중에 이런 언급이 나오거든요. 한번 이거 좀 읽어주시죠. 다른 평범한 인간이라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일까 고심하고 노력했을 거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범인은 그 반대였어. 죽이지 않기 위해 전력을 쏟은 거야. 이런 범인은 세상에 없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도 없을 거야. 그거 마저 또 읽어주시죠. 구제의 나날이 끝나는 순간 단죄는 시작되리라. 아주 궁금합니다. 네, 요 책을 읽기 전에 요 얘기를 들으면은 네. 아니 보통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고심할 텐데 이 반대입니다. 얘기예요. 예,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해요. 자, 혹시라도 오늘 이제 세 번째 방송이잖아요. 예. 완결편인데 성녀의 구제 편으로는 예. 아직도 못 읽은 분이 계시다면 꼭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요. 저는 방송 마치고 다시 읽어볼 겁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뭐 불륜, 치정, 그리고 살인, 이런 그 인화성 높은 그런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 또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예. 제가 사실 요거는 얘기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돼요. 오픈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분야의 주제가요. 네. 불륜, 치정, 살인 장르입니다. 그 미스테리 소설에 자주 쓰이는 뭐 소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예. 네. 소설뿐만이 아니고 네. 그 영화에서도 불륜 다루고 이런 것들을 아주 제가 좋아해요. 교수님이 참 교수라는 참 고매한 직업을 갖고 계신데.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니요. 사람 본성은 다 같죠. 그럼요. 재밌으니까요. 네. 일단 재미가 있어야죠. 뭐 좋아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아주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주제 이런 거 있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살인까지 이르면 더 좋아합니다. 예. 이게 왜 대리만족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대리만족이라고 그러시면 큰일 나는 얘기고요. 어쨌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어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포장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히가시노 게이고 책에서도 그 새벽 거리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작품 요것도 다룰 건데. 요 작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걸 영화로 봤습니다. 아, 영화로 보셨네요. 네, 저 아직 안 봤어요. 명작. 네, 영화 꼭 봐야겠는데. 네. 그래서 이 작품도 이 불륜 얘기예요. 불륜 얘기인데 처음에 시작부터 대놓고 아주 불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결혼한 주인공이거든요. 세상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만큼 멍청한 사람은 없다. 가정 망치고 자기 망치고 다 망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요. 처음에입니다. 그래놓고는
근데 금방 얘기한 대사를 나 자신에게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새벽거리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해놓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게 아마 영화에서도 그 나레이션으로 처음에 나오는 것 나옵니까? 같아요. 네,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재미있는데. 네. 이 주제와 관련된 영화를 또 소개해 주시면 예. 새벽거리에서는 그때 하도록 하고요. 네. 그 영화 한 편을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우디 앨런 감독의 매치 포인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5년도 영화인데요. 이게 그 상당히 인기 있었어요. 우디 앨런 감독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골든 글로브 4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고요. 뭐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고 칸느 영화제에도 초청을 됐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서 내용을 좀 그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테니스 강사가 있어요. 크리스라는 이름인데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테니스 수강생이자 영국 부유층 자제, 아주 귀족 자제예요. 그 톰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고 그 친해지게 됩니다.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근데 그 톰이라는 그 친구의 그 여동생이 있는데 클로에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둘이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깊은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클로에와 결혼을 약속한 크리스는 근데 우연히 만난 여성이 또 하나 등장해요. 네. 아주 매혹적이고 섹시한 그 여성인데 이게 톰의 약혼녀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클로에의 오빠죠. 네. 그 톰의 약혼녀 놀라라는 그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게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는데 매력 덩어리죠. 아주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네. 초기 그 아주 유명할 때도 아니었어요. 이때 아주 매력 있게 나오고요. 그 여성에게 아주 강한 끌림을 느끼게 돼요. 근데도 그 안정적인 삶과 성공에 목말랐던 크리스는 가난한 집 출신이거든요. 그 부잣집 딸인 클로에와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국 그 놀라와 그 스칼렛 요한슨과 위험한 사랑을 이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그 불륜의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네. 근데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아요. 네. 뭐냐면은 놀라가 크리스의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큰일 났죠. 예, 그래서 놀라는 크리스가 그 클로에하고 이혼을 하고 자신과 살아줄 것을 아주 요구하고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듣지 않으면은 그 나와의 불륜 관계를 다 알려버리겠다고 예. 아주 위협을 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는 고민에 빠집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스칼렛 요한슨의 집에 가가지고 그녀를 죽입니다. 하필이면 옆집 사람도 보게 돼요. 그래서 예. 그도 죽여요. 자, 교수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그래야 될 될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 이후에 크리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 매치 이후도 포인트라는 영화군요. 예, 매치 포인트. 맞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좋아하시는 거 다 있네. 불륜, 치정, 살인 다 들어가 있네요. 다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 못 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 반전도 엄청납니다. 반전도. 네. 그 반전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하면 안 자체가 되는데, 이게 이거. 스포일러인데 사실은요. 예. 저희 경인방송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매일 예. 밤 10시에 원기범의 별빛 라디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아주 재밌습니다. 예. 들어보면 음악도 예. 너무 좋고요. 네. 예. 그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별빛 시네마가 예. 코너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또 박인공 교수님이 아이, 준비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참 재밌는데. 네. 팟빵에 들어가셔서 지금 예.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별빛 시네마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다른 팟캐스트가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그것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 이름으로 검색해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녀의 구제 이제 오늘로 세 차례 예. 세 번째 시간으로 완결편으로 함께 했는데 마무리 좀 져야죠. 예. 네. 독자 댓글인데요. 예, 그거 소개 좀 해주시죠. 후반에 가서야 책의 제목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기발하고 신선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선뜻 읽고 싶지 않은 제목과 표지지만 맞아요. 막상 읽어보면 빠져듭니다. 예. 마지막에 밝혀지는 범행 수단이 제겐 충격적이어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요. 애초에 범인을 독자에게 알려주고 소설을 전개하는 것은 새로운 방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범인을 동정하기
불안하게 만드는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의 매력이 잘 드러난 작품. 완전 범죄 같아 보이는 것을 해결하지만 그냥 묻혀두면 안 될까 하는 바람도 가지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맞아요.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 최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개를 지금 제가 한꺼번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